미국이 바로 옆 나라 멕시코를 폭격한다.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실제로 검토 중인 작전 계획이에요. 트럼프가 카르텔을 IS처럼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선거용 엄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2020년 1월 베네수엘라에 진짜로 미군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서반구에서 미국은 총 안 쏜다는 암묵적 룰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직후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에 쓰니까 이제 멕시코 카르텔 속을도 때릴 수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해버렸어요. 멕시코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당연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 특수부대와 드론 부대가 멕시코 국경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멕시코 정부는 비상안보회의를 연일 소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미국은 정말 멕시코를 칠 건지, 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뭘 불러올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들은 사실 수년 전부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거든요. 외국 테러 조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지정되는 순간 미국은 법적으로 그 조직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탈레반이나 IS를 상대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멕시코 영토 안에서도 카르텔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2024년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내세웠어요. 해군과 특수부대를 보내서 카르텔 지도부를 제거하겠다고 유세장에서 수십 번은 말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용 레토릭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재집권 이후에도 이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건 이라크전처럼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하는 전면 침공이에요. 솔직히 이건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역 규모가 연간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를 치쿰 총성은 순간 이 교역이 올스톱되는 건 물론이고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인구가 4천만 명이 넘는데 이들의 반발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 카르텔 정보 공유, 국경 관리 같은 것들이 전부 끊어지겠죠.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셈이라서 안보 전문가들 대부분이 전면 침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진짜 위험한 건데요. 바로 제한적 타격이에요. 드론이나 미사일로 특정 카르텔 지도부를 암살하거나 마약 제조 공장을 폭격하는 방식이죠. 2011년에 미국이 파키스탄 몰래 특수부대를 보내서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작전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런 식의 외과수술식 작전을 멕시코에서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워싱턴 강경파 그리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옵션인데 문제는 멕시코 정부 동의 없이 이걸 강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게 제한적이든 뭐든 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대가 폭탄을 터뜨리는 건 침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침공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 신임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취임 직후부터 주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것도 바로 이 시나리오를 의식한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침공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군사적 압박인데요. 미군이 미국 쪽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서 사실상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국 영토 안에서의 활동이니까 침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을 통해 멕시코 영토까지 들어가서 타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국경 양쪽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드론이 격추되고 포격 사건이 터지는 저강도 분쟁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원할 때마다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멕시코는 항상 긴장 상태로 끌려다녀야 하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 군사작전 자체가 아니라 그 위협을 협상 카드로 쓰는 전략이에요.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동시에 투자 철수 압박까지 걸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침공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흘리면서 멕시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심리전인 거죠. 멕시코가 카르텔 단속을 더 세게 하고 불법 이민을 막아라. 안 그러면 진짜 군대 보낸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로 미국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허풍이라고 무시했을 얘기가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군사 전문가들이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장 먼저 벌어질 일은 미국의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입니다. 멕시코 군의 통신망과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거죠. 현대전에서는 총 한 방 쏘기 전에 상대방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만드는 게 기본이거든요. 미국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멕시코군이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지휘체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은 공중 장악이에요. 미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F-22가 멕시코 영공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솔직히 며칠도 안 걸릴 겁니다. 멕시코 공군 전력이 미국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공중 장악이 끝나면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카르텔 거점들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날로아 카르텔의 본거지인 쿨리아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장악한 과달라하라 인근 지역, 이런 곳들이 1순위 타깃이 되겠죠. 문제는 카르텔 거점이라는 게 딱 군사기지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 거주지역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밀 타격이라고 해도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게 국제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드론 공습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기억하시죠? 멕시코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비난의 강도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바로 옆 나라 민간인을 죽이는 거니까요. 만약 미국이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복잡해지는데요. 멕시코 정규군이 미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일 가능성은 낮아요. 전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멕시코군이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멕시코 군과 경찰 중에 이미 카르텔과 연결된 인원이 상당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외국 군대가 자국을 침략했을 때 모든 무장 세력이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뭉치는 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탈레반을 치러 갔는데 처음에는 협조하던 현지 군벌들이 나중에는 탈레반 편으로 돌아선 사례가 수두룩해요. 카르텔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들은 정규군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멕시코 정부군과 싸워오면서 나름의 전투 노하우를 축적해왔거든요. 특히 도시 게릴라전에서는 미군도 쉽게 이기기 어려워요. 이라프의 팔루자 전투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압도적 화력을 퍼부었는데도 시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카르텔은 현지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사라지는 전술을 쓸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 카르텔은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자금이 있어요.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용병을 고용하고 미군 내부에 정보원을 심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카르텔이 미국 본토에서 보복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카르텔은 이미 미국 전역에 조직망을 갖고 있거든요. LA, 시카고, 휴스턴, 피닉스 같은 대도시에 카르텔 연계 갱단이 활동하고 있고 마약 유통망을 통해 무기와 인원을 움직일 수 있는 루트가 이미 깔려 있어요. 미국이 멕시코를 공격하는 순간 이 조직망이 테러 네트워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쇼핑몰 폭탄 테러, 정치인 암살 시도, 인프라 시설 공격,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9.11 이후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 위협에 시달린 것처럼 멕시코전이 시작되면 미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테러 공포에 노출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국경 지역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텐데요. 멕시코 북부 주민들 수백만 명이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 맞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역설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가 터지는 거죠. 시리아 난민 사태 때 유럽이 겪은 혼란의 몇 배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벌어질 겁니다. 국경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수백만 명이 목숨 걸고 넘어오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국경 지역 미국 도시들은 난민 수용시설로 변하고 치안은 마비되고 주민들은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가 사실상 전쟁터와 난민촌의 중간지대가 되는 거죠. 이건 미국 국내 정치도 완전히 뒤흔들 폭발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어마어마할 건데요. 미국과 멕시코는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하나로 얽혀 있어요. 미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의 부품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건너오고 멕시코 공장에서 쓰는 기계와 원자재는 미국에서 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끊기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마비돼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쟁 나면 이 공장들 전부 문 닫아야 해요. 미국 내 부품 수급도 끊기고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는 거죠.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전제품, 전자기기, 의료기기, 농산물까지 멕시코와 연결 안 된 산업이 없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2자릿수로 뛸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난리가 날 거예요. 전쟁 선포 순간 멕시코 페소화가 폭락하고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 기업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가 출렁일 겁니다. 멕시코 국채 부도 우려가 나오면 신흥국 전체로 공포가 전염될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발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멕시코 때려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401k 연금이 반토막 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의 경제적 대가는 평범한 미국인들 지갑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은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멕시코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때 이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할 것 없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을 맹비난했거든요. 멕시코까지 치면 이건 더 이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중남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는 거라서 반미 정서가 폭발하면서 좌파 정권들이 연대할 명분을 저버리는 셈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 틈을 안 파고들 리가 없어요. 중국은 이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와 무역 협정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 미국이 신뢰를 완전히 잃으면 중남미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유럽 동맹국들 반응도 문제예요. 나토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하는 일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라크전 때도 프랑스, 독일이 반대했잖아요. 멕시코 침공은 이라크전보다 명분이 훨씬 약해요. 대량 살상 무기 의혹 같은 것도 없고 순수하게 미국 국내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옆 나라를 치는 거니까요. 유럽에서 미국이 미쳤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서방 동맹 전체에 균열이 갈 수 있어요. 나토 결속력이 약해지면 러시아가 유럽에서 더 대담하게 움직일 빌미를 주는 거죠. 멕시코 정부의 딜레마도 심각해요. 쉐인바움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미국에 강하게 맞서면 무역 보복당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렇다고 미국 말 듣고 고분고분하면 국내 여론에서 굴욕 외교라고 문매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겉으로는 주권 침해 불가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카르텔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과 실무 협력은 계속하는 이중 전략이에요.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이걸로는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더 강한 걸 요구하고 있고 멕시코 정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멕시코를 침공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미멕 전쟁에서 미국이 멕시코를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 결과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국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빼앗겼어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미국이 또 침공한다? 이건 단순한 안보 이슈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적 분노가 폭발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건파 멕시코인들도 반미 진영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협상 압박용으로 침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지 진짜로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는 건지 불분명한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되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터져나올 거예요. 베트남전 때 그랬고 이라크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애국심에 불타서 지지하다가 전사자가 늘어나고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출구가 안 보이면 여론이 확 뒤집히거든요. 멕시코전은 베트남이나 이라크보다 미국 본토에서 가깝기 때문에 전사자 관이 돌아오는 속도도 빠르고 경제적 타격도 바로바로 체감될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옆 나라 가서 죽어야 하냐?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냐? 이런 불만이 쌓이면 트럼프 정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멕시코 침공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 될 거예요. 카르텔을 완전히 소탕한다는 건 환상이고 오히려 전쟁이 카르텔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미 감정을 등에 업고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원하는 건 마약 유입을 막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건데 전쟁은 정확히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지만 문제는 벼랑 끝 전술이 진짜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경에서 오발 사고 한 번, 드론 격추 한 번, 양측 여론이 들끓으면서 통제 불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몇 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